트럼프가 이 애리조나와 조지아를 다시 가지고 오고 네바다까지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뺏어와도 바이든이 소위 블루월 스테이트라고 하는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이 세 개 주만 지키면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일렉토럴 칼리지 보트로 미국은 대선 결정이 나기 때문에 바이든은 270명, 트럼프는 268명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 올해 대선 그 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지만 또 이제 뭐 결국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들도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서 제가 뭐 선제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볼 때는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그래서 538명의 이 미국 대통령 선거인단 수인데 거기서 미니멈 과반이 270명입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턱걸이 과반으로 재선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단극 시대, 팍스 아메리카나 또는 자유세계 질서의 시대는 긴 여름의 시대였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그런 미국 패권 아래에서 가장 혜택을 받은 국가 중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단극 시대가 쇠퇴하게 되었을 때, 탈단극의 상황이 왔을 때는 이제 우리에게는 긴 겨울을 맞이해야 되는 시기가 왔고,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의 대전략은 일종의 뭐 각주구검이라는 표현처럼 새로운 시대에 긴 겨울에는 맞지 않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탈냉전기의 미국 외교는 미국의 압도적 현존, 그다음에 미국이 패권 국가로 이 지역 질서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의 기본 전제로 깔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올라프 숄츠 총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시대 전환이 왔을 때 우리가 한반도의 문제의 성격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미중 경제의 모든 것이 미중 경제의 맥락에서 해석되게 되고, 또 이제 뭐 많이들 말씀하시지만 한반도의 문제와 대만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강대국 간의 경쟁이 부딪히는 어떤 단층선들의 문제가 우리와 다 엮여지게 되는 하나의 사슬로서 연결이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일종의 연루, 인트랩먼트의 시나리오에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새로운 상황이 왔다는 것을 이제 인식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일단 트럼프 관련돼서는 트럼프가 재선되는 경우에는 트럼프는 그냥 제 뭐 소설입니다. 어차피 뭐 트럼프가 뭘 할지는 트럼프도 모른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예를 들면 저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그 시기를 조율할 텐데 2026년에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서 미국 정치와 언론이 2028년 미국 대선으로 막 다 달려갈 때 트럼프 입장에서는 나 여기 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심산으로 2027년도 정도에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고요. 제가 볼 때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는 소위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 스타일의 그 딜을 북한과 하게 되는 경우에 우리로서는 대책이 없다. 그래서 그것 관련돼서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대안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뭐냐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미국 본토만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북한이 ICBM을 포기하면 대부분의 제재를 해제해 주겠다. 뭐 이런 식의 뭐 지금 존 볼튼도 없고요. 더군다나 다 예상하듯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는 트럼프 충성파들로만 채워질 가능성이 높은데 트럼프를 만류하거나 조언을 해줄 그런 외교안보 전문가도 부재한 상황에서 그런 딜을 하게 되는 경우에 우리의 대책은 무엇인가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바이든은 처음에 사실 대통령 당선됐을 때만 해도 오바마가 했던 스트래티직 페이션스가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스트래티직 페이션스 2.0을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팬데믹과 뭐 그다음에 뭐 빌드 백 베터 지금 기억도 가물가물하지만 그런 국내적인 어젠다에 치중하면서 북한은 완전히 이제 손 놓은 상태가 됐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북한이 뭐 핵 실험이라든지 뭐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무기 개발 같은 것들이 미국 뉴스에 안 나올 정도로 약간 큰 화제가 되지 않은, 그러니까 이걸 저는 이제 아메리카나이제이션이라고 항상 부르는데 미국 정치화가 되지 않은 북한 이슈는 전통적으로 미국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소니 해킹을 북한이 했다라고 했을 때 4일 내내 미국의 헤드라인 뉴스로 나오더라고요.
사이버 전쟁 이쪽은 굉장히 미국이 민감해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북한이 하던 행동을 그대로 한다 그러면 미국 뉴스에 안 나오고 미국 뉴스에 안 나오면 미국 정치인들은 다루지 않는다. 그래서 바이든이 만일에 재선되는 경우에 북한에 대한 관심이나 북한에 대한 해법 같은 것들을 제시할 가능성은 전 낮다고 보고요. 바이든이 남아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접근해 볼 이슈는 결국 미중 공존 가능성 그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현실적으로 바이든 재선되면 북한한테 더 시간이 주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결국 이런 상황이 될수록 우리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주도적으로 전략을 짜야 되는 그런 전략적 공간이 어떻게 보면 더 열린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전에 우리가 했던 외교 행태에서 조금 벗어나서 우리가 주도하는 대북 관계, 우리가 주도하는 한미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정부가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무행동으로 왔는데 어느 순간 일종의 뭐 이렇게 낚시를 던진다고 해야 되나요? 얼마 전에도 뭐 미라 레프퍼가 얘기하고 그다음에 정박이 받아서 또 얘기하고 했었는데 뭐 중간 단계 뭐 이런 임시 조치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미국에 가서 싱크탱크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하는 사람은 제가 최근에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로. 미국이나 한국이나 정부 레벨에서는 다 비핵화라는 게 여전히 우리의 입장 최종적인 목표라고 누구나 다 얘기하지만 이미 민간 수준에서는 비핵화는 불가능하고 물 건너갔고 이제 플랜 B로 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플랜 B로 얘기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그런 인터림 스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라는 건 먼 목표로 그냥 슬로건으로만 남겨놓고 일단은 뭐 일종의 핵 군비 통제, 핵 군축으로 넘어가자라는 거죠. 임시적인 조치들로. 그래서 바이든이 당선됐을 때 물론 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외교 정책의 어젠다에서는 굉장히 후순위에 있지만 그렇게 낚시를 던지는 걸로 봐서는 바이든 정부도 약간 그쪽으로 이제 서서히 이동하려는 게 아니냐. 물론 말로는 계속 비핵화로 가기 위한 중간 조치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일단은 덮어놓는 형태의 어떤 군비 통제 방안이 뭐 전 트럼프가 되면 당연히 그쪽으로 빠르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 바이든 정부조차도 그 방향으로 좀 뭐라 그러나 고개를 돌리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